여러분, 노후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낼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꿈꾸는 노후는 과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올까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100세까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노후의 행복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누군가는 돈이라고 말할 겁니다. 또 누군가는 건강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 과연 충분할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모으고도 쓸쓸한 노후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유지했지만 고독 속에서 눈을 감기도 하죠.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의 답을 바로 병원에서 깨달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노후를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60대 지인은 지난해 여름에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다리뼈가 부러졌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강남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2계절을 보내며 지인은 평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봤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 지인이 덤덤히 꺼낸 이 한마디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요양병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교수, 의사, 사업가 같은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오랜 시간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인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실에서는 직업과 학력, 재산 같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모두가 똑같이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누가 더 잘 살았는지 성공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 그렇다면 병실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인은 말했습니다. 병실에서는 간단했어. 누가 더 많은 안부 전화를 받고 간식을 챙겨봤는지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했어. 가족과 친구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느냐가 그곳에서는 상류층을 결정짓더라고. 안부 전화와 작은 정성이 병실에서는 곧 사랑의 척도였던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보낸 간식과 생필품을 의료진이나 병실 동료들과 나누는 사람은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나눔과 관심이 그곳에서는 가장 큰 부와 권력이 되었던 것이죠. 지인은 병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과거의 지위나 성공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 옆자리의 할머니는 교장 선생님이셨대. 아들도 고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전화 한 통도 거의 못 받았어. 간식은커녕 사과 한 알도 받지 못하고 내가 받은 과일이나 간식을 나눠주면 정말 고맙다면서도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 지인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왕년의 교장 선생님이고 아들이 잘 나가면 뭐하나. 정작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과거의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병실에서의 경험은 지인에게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주었답니다. 노후의 행복은 과거의 화려함이 아니라 지금의 관계에 달려 있다.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과거의 성공이나 경력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왕년에 내가 잘 나갔지 하는 말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병실에서 그리고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지인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하더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지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주는 보험 같았어. 우리가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가족과 친구가 없다면 노후는 고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선 지금부터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안부 전화와 작은 선물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가 쌓아야 할 관계의 보험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관계를 쌓고 계신가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병실에서 느낀 노후의 행복의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내가 진심과 성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할 건가요? 왕년에 내가 누렸던 지위나 성공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쌓고 있는지가 노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혹시 모를 사고나 위기를 대비해 다양한 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보험인 노후를 지켜줄 보험은 바로 관계라는 보험입니다. 안부 전화나 문자, 가족과의 시간 같은 작은 행동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보험료가 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효과는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만큼 큽니다. 지인은 요양병원에서 깨달았습니다. 안부를 묻는 한 통의 전화나 축하나 위로의 말을 담은 짧은 문자, 그리고 가족과 보내는 따뜻한 시간, 이 모든 것이 노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요. 지금 내가 그 관계를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나중에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인은 이렇게 말하며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작은 투자들이 언젠가 큰 변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얼마 전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귀여운 이모티콘을 곁들인 축복의 문자를 보냈어요. 큰일이 아닐 것 같았지만 답장을 받고 그 작은 소통이 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힘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죠. 노후를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야. 노후는 예기치 못한 외로움과 병약함 속에서 우리가 쌓아왔던 관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 곁에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 나눈 관계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인의 경험은 우리에게 노후를 준비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관계는 시간만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진심을 담아 노력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 하나,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하루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의 노후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인이 병실에서 느낀 노후 행복의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진심과 성의를 담아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안부 전화를 걸고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노후의 행복은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보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관계의 보험을 쌓아가시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생각보다 쓸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미소 지으며 삶을 마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병상에서 혹은 양로원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때로는 홀로 쓸쓸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쓸쓸함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작은 행동이 쌓여 우리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관계를 위해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귀중한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지혜로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